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거 있으면 하셔도 좋고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없어요? 예. 다음에는 우리 민주당 간사 김한규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최근에 이제 법원장으로 근무하셨는데 혹시 법원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뭐 서부지법만이 아니라 우리 법원 전체가 특별히 정상적인 재판이나 사법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뭐 만약에 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물으시는 거라면 아니 뭐 그냥 아니, 물어보는 겁니다. 뭐 특별한 어려움이라는 네. 것이 워낙 포괄적이라 그럼 네.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라는 뉴스 같은 걸 좀 본 적이 없어요. 네, 사법부에 네, 어려움이 사법부에 있었다라는 얘기는 못 봤는데. 어려움은 많지만 네.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그렇죠. 그 어려울 정도의 그 정도의 것은 없었던 것으로 국민 보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죠. 다들 네. 바쁘고 일도 힘들고 사법부가 특별히 더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저희 민주당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으셨어요? 너무 재판을 저희가 수사를 많이 당해서 혹시 뭐 재판을 많이 하셔서 어려울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민주당이 후보자님의 재판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한 게 있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뭐 재판 수행하면서 그런 적은 없었고 서울 네. 서부지방법원 법원장으로 근무할 때도 저희 법원 내에도 그런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에 거대 야당의 의회 폭거로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법의 국가기능 붕괴로 판단해서 계엄령을 발동했다. 어떻게 보면 후보자님을 포함한 사법부를 위해서 계엄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당사자들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비상계엄이 정말 계획대로 수행됐으면 우리 아무도 모르지만 후보자님도 어떤 격리 대상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런 대상으로 충분히 갈 수도 있고 이미 12월 3일 이전에 민주당인 야당에서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언론에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했고 그랬기 때문에 후보자도 대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책 잡히지 말아야지 여당이 오지도 않았는데 뭐 내 개인적인 소신이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냐. 오늘은 일단 문제가 안 되게 발언하는 게 중요하다.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리 이래저래 물어봐도 나는 내 생각은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게 판사의 도리고 재판관의 기본적인 업무 태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어서 우리 후보자님이 혹시 그런 국민의 정서를 잘 모르시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비상계엄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처벌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가 보는 이 심각성은 우리가 뭐 산업화 민주화 세대를 지나갔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냐 이제는 뭐가 중요하고 이 인구위기나 기후위기나 이런 우리 사회 문제 기계나 로봇이나 AI가 우리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사회에서 우리 정치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길을 제시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다 의미 없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1992년 문민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지금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민주주의 외에 뭐가 있겠어요? 자유민주주의 외에 더 다른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인가?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을 30년 이상 후퇴하게 만든 정치권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그래요. 우리 젊은 20대, 30대들이 거리에 나와 있는 건 본인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민주주의가
우리 586이라는 686이라는 정치권에 있던 사람들만 얘기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내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한 게 좋은 걸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 후퇴라고 생각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후보자한테 기대하는 것도 이런 본인이 어떤 소신과 가치를 갖고 향후 6년 동안 우리 헌법소의 역할을 할 거냐라는 부분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이제 좀 다른 질문 드릴게요.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 해상 결정, 헌법소원 인용 결정은 종족수가 6인이죠. 그러면 정상적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9인 중에 6인,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다수, 그러니까 압도적인 다수로 찬성해야지만 인용하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근데 지금 6분밖에 없으면 이렇게 위헌 결정, 탄핵 결정하려면 만장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네,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원래 헌법재판소를 만들 때의 구성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신속하게 3인이 필요한 이유가 정상적인 헌법재판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만이 아니라 모든 위헌 결정, 탄핵 결정에 다 해당되는 이슈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국회에 편향적일 우려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국회가 추천한 제가 추천받은 입장에서 왜 여기에서 추천됐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 국회가 추천했다고 해서 추천한 그 어떤 정당이나 주로 비판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정당의 뜻에 따라서 그 뭐 판단을 하거나 이런 일은 실제 우리 헌정사에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여당에서 비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남편분도 변호사시죠? 네, 그렇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란 곳에서 근무하시네요. 네, 여기는 일반 법률사무소가 아니죠?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수임료 받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호 등의 업무를 하는 곳이라고 나와 있네요. 수임료를 전혀 받지 않고 예. 일반 시민들의 후원금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분이 그러면 뭐 로펌에 있는 분들보다 급여가 적겠네요. 이번에 제가 기사 나가지고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요. 뭐 기사를 너무 과하게 내셔가지고 몇 년치를 이렇게 내셨는데 제가 물론 그 재산 등록을 위해서 받아봅니다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얘기해 보니까 세후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적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예, 조금만 요까지 질문은 좀 맞추기. 뭐 억울하실 수도 있을 텐데 혼자 많이 근무하신다고. 근데 문제가 최근에 되고 있는 게 여기 이제 공감이라는 게 시민들의 후원으로 100%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데 여기 이사장이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이시네요. 이분이 지금 윤석열 탄핵 사건의 소추위원회 대리단이 됐는데 이분이 공감에 사무실도 없고 급여도 받지 않는 비상근이신 거죠? 네, 비상근이고 네. 그 급여뿐만이 아니고 회의에 참석하는 실비도 받으시지 않으시고 네. 오로지 그 일종의 사회적인 명예직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사회적인 남편의 활동으로. 인사를 담당하거나 급여를 주거나 하는 뭐 이런 상급자다 뭐 이런 건 아닌가요? 저희 남편은 초창기 멤버로 20년 동안 거기서 네. 근무하고 있고 그 전 헌법재판관님은 그 비교적 최근에 이사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제 남편분이 더 세다 뭐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도 일각에서는 아니 그래도 헌법재판관이 될 사람의 배우자와 특정 사건의 소추 사건에 대통령 소추 사건이라는 중요한 사건의 대리인에 들어가는 분이 여하튼 같은 조직에 있는데
이거 재판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래서 이해관계가 뭔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보통 이해관계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경제적으로 그 이사장님한테 급여를 받는 관계도 아니고 그 인사권이 있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그 사건을 그 수임한 당사자가 그 로펌이 아닌데 일단 재단도 아니고 저희 배우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까 더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네, 계속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대법원에서도 전원합의체가 있기 때문에 전원합의체에 그 대법관님이 어떤 지위에 있을 때 기피나 회피를 하는 규정이 있는지 알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 로펌에서 어떤 사건을 수임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 이 사건은 재단에서 수임한 건 일단 아니고 거기에 그 배우자나 가족이 그 있으면은 회피를 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건은 로펌도 아닐 뿐더러 재단이 수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규정에도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아무리 간사라도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제 국민의 우려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공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확인해야 되고요.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 후보자 서울법대 나오셨고 배우자도 서울법대 나오셨고 배우자의 형도 서울법대 나오신 검사 출신이에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학교 나오시고 이렇게 연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편향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저희 남편이 충암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뭐 이해관계라는 것을 이렇게 먼 인연까지 다 그 이어서 생각한다면 그 언뜻 생각하기에는 공정성에 의문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이해관계가 없고 그 연줄을 따지다 보면은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후보자께서 남편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하시면서 웃으시고 아주 큰 소리로 하시네요. 그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아까 우리 김한규 간사가 아은혁 후보는 부인 사별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해서 울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우리 정계선 후보를 웃게 만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사람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